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어 연상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제시어를 말해볼게요. 남극.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빙하, 얼음, 서리, 눈,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 등이죠. 그렇죠? 하지만 얼음 깊숙한 곳에 숨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용암호수는 어떤가요? 연관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아주 사실적이고 엄청 특이한 현상이 남극에서 최근에 막 발견됐습니다. 화산이라고 하면 화사한 오렌지색의 용암으로 가득 찬 거대한 그릇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실제 화산은 이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앞서 묘사한 것은 용암호의 모습이에요. 최근까지 지구상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알려진 용암호는 7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죠. 2019년 7월에 과학자들이 용암호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8번째 용암호를 발견한 거죠. 그것도 남극에서요. 솔직히 말해서 이 발견이 연구원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런던 대학과 영국 남극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 호수의 존재를 추측한 지 30년이 넘었고 계속 이 호수를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미 1990년대에 과학자들은 화산의 분화구 주변에서 이상한 비정상적 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고요. 불행히도 당시 사진의 해상도는 너무 나빠서 용암호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위성은 더 강력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찍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구원들은 랜드셋, 센티넬2 그리고 에스터 위성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들을 연구한 후에 자신들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극의 용암호수는 남대서양에 있는 작고 외진 손더스 섬에 위치한 활화산인 마이클산 분화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숨막힐 만큼 멋있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죠. 비록 세계에서 가장 큰 용암호는 아니지만 지름이 90에서 210m까지 다양해 여전히 매우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용암호는 뜨겁잖아요. 정말 뜨겁죠. 때때로 놀랍게도 온도가 섭씨 1280도에 달하기도 해요. 이 온도는 지구의 거의 모든 물질, 심지어 철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온도입니다. 이 용암호가 최근에서야 발견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위치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손더스 섬은 사우스 샌드위치 화산 열도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남대서양의 얼음장 같은 바다를 통과하는 위험과 시련으로 가득 찬 길고 힘든 여정을 떠나야 하죠.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했네요. 사실은 해양 유람선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물론 1,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겠지만요. 그래서 이 용암호가 발견되기 전에는 아주 소수의 연구자들만 이 손더스 섬을 보러 간 건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그곳을 찾아갔던 소수의 연구자들도 오직 산기슭에만 다다랐을 뿐 아무도 산의 정상까지 오른 적은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없었다면 과학자들이 용암호의 존재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전에는 손더스 섬에 온도 이상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열 활동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찍은 몇몇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짠! 이 사진에서 여러분은 분화구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용암 호수를 분명히 볼 수 있죠. 반면에 연구원들은 여전히 이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이클산의 용암 호수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수백 개의 화산이 용암을 뱉어내고 나서 녹은 바위가 모여 작은 용암 호수와 웅덩이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몇 주 혹은 며칠이 지나면 보통 이 용암 웅덩이는 말라서 딱딱하고 단단한 바위가 되죠. 하지만 남극의 용암 호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다른 영구적인 용암 호수가 단 7개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현상은 지질학자들을 끝도 없이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1,500개 이상의 활화산에서 용암이 분출 직후 바위로 변하는데 왜 이 8개의 장소에서는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거냐는 거죠. 그 이유는 화산 가스 활동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가스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이산화황, 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분화구 내부의 온도를 매우 높게 유지시켜 용암이 계속해서 액체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이런 종류의 또 다른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들은 이번 발견 덕분에 화산 활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손더스 섬에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떨어진 마이클 화산에서의 용암호 탐사는 과학자들이 지구 밖에서 화산을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이클 화산의 용암호 연구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비행기나 드론이 화산의 분화구 위로 날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건 실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이 몇 년은 걸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다른 7개의 영구적인 용암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7개는 에티오피아의 에트라 에일, 남극의 에러버스 산, 바누아투의 암브림 화산, 니카라과의 마사야,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바누아투의 야수루산, 그리고 발견된 용암호 중 가장 큰 콩고 민주공화국의 니라공고 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용암호는 별도로 언급할 가치가 있어요. 우선 1882년 이래로 니라공고 화산은 무려 34번이나 폭발했습니다. 게다가 이 분출들 중 일부는 부글부글 끓는 용암호의 형태로 몇 년 동안 지속됐죠. 이 용암 호수 자체는 보통 직경이 약 250m이고 깊이는 무려 610m에 이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독특한 장소를 방문하기로 결심한다면 3,500m 이상 높이의 험난한 여정에 참여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 위험한 화산과 이 화산이 포함하고 있는 용암 호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거예요. 이 화산은 땅에서 바로 새어나오는 매우 유독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만약 이 가스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겁니다. 1977년 1월 10일 니라공고 산을 둘러싼 마을에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분화구의 벽이 갈라지고 부서져서 용암호는 1시간여 동안 화산의 비탈을 따라 내용물을 토해냈습니다. 용암은 시속 96km에 달하는 속도로 흘러내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근처에 정착지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다가오는 붉고 뜨거운 물줄기를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용암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남극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인 에러버스 산의 분화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용암호가 발견되었을 때 그 정확한 위치는 연구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단단한 얼음, 살을 애는 듯한 서리, 그리고 증기가스를 내뿜는 액체 용암이라뇨.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발견이었습니다. 에러버스 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에 있고 용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호는 여전히 바위를 녹인 액체로 용암 폭탄을 발사하곤 하죠. 화산은 1970년대에 깨어났고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산꼭대기와 비탈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와 지진 감시기의 도움으로 화산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들이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잠자는 용과 같이 분화구 안의 용암은 마치 화산이 숨쉬는 것처럼 소용돌이치고 용솟음치죠. 흥미롭게도 에러버스 산은 자신만의 패턴이 있습니다. 가스 기둥의 부피가 5분에서 18분마다 줄어들었다가 커지고요. 동시에 부글부글 끓는 용암호의 표면도 계속 움직이며 매 주기마다 1.6m에서 3m까지 오르내립니다. 게다가 호수 표면의 용암은 계속 식고 갈라지는 데 반해 바닥에서 올라오며 새로 끓어오른 용암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이건 정말 멋진 광경이죠. 하와이에 있는 킬라우에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이며 용암호가 1개가 아니라 2개나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정상 분화구 내부의 배출구 안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동쪽 원뿔형 배출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호수는 활동적으로 녹아있는 상태로 남아있다가 2018년에 사라졌죠. 이들이 사라진 이유는 화산 동쪽에서 일어난 특이한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 화산 관측소의 연구원들은 언젠가 적어도 정상에 있던 더 큰 용암호는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활화산 에트라 에일 분화구에 있는 용암호의 수는 다양합니다. 분화구에 영구적인 용암호가 하나 있고 다른 용암호는 수시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끔 용암이 밝은 주황색 용암강을 만들며 산의 비탈로 넘쳐 흐릅니다. 정말 뜨거운 주제인 것 같죠? 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용암호를 직접 보기 위해서 남극으로 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잠깐 아직 용암을 쏟아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